때는 조선, 얼어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산골 깊숙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지붕 아래 18 소녀 설화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얇은 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병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굶주린 어린 동생은 잠결에도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천한 노비의 삶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해질녘 설아는 피땀으로 번 몇 푼의 동전을 쥔 채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지붕이 즐비한 양반들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민 진사 대감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감은 본처와 여러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설화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굶주림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대감 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는 거야. 그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놀아 속여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는 거다. 설화의 앳된 얼굴 위로 섬뜩하리 많지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설화는 우여곡절 끝에 민 진사 댁의 가장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른 새벽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커녕 안채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만 해. 대감 댁의 여종 중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20이 훌쩍 넘은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를 드나드는 옥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옥자라는 여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감마님께 닿을 길이 없어. 설아는 옥자가 힘든 일을 다른 여종에게 미루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옥자의 심부름을 꺼렸지만 설아는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이 워낙 빨라서요. 내가. 웬일이냐?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시중을 드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저 같은 아래 것이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설아는 살갑게 웃으며 옥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테니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설아의 칭찬과 안마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묵묵히 옥자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몰래 챙겨둔 엿을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옥자는 서서히 설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옥자는 대감의 서재에 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더미 앞에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설아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언니, 그 책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거들거라. 대감마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설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묵직한 서책을 품에 안고 사랑채 문턱을 넘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대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먼지를 줍는 척하며 낡은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던 민 대감의 시선이 잠시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담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민 대감은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속마음,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설아는 옥자를 도와 매일 사랑채 청소를 하며 민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설아는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옥자가 배탈이 났다며 거짓을 고하고 혼자 사랑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땀에 흠뻑 젖도록 방을 닫고 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리며 민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웬 아이냐? 이 방은 늘 옥자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설아라 하옵니다. 옥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소인이 대신 방을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땀에 젖은 얇은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아라. 그래, 나이가 몇이냐? 올해로 18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꽃다운 나이로구나. 민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자릿기를 드릴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아의 가슴이 희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기회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은 마침 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옥자에게 차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아야지요. 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설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그녀는 일부러 대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순간 찻주전자 뚜껑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고 놀란 척 치마를 걷어 올리자 하얀 속바지와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 대감은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 대인 곳은 없느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오나 귀한 차를 엎질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됐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게지. 어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너라. 잠시 후 설아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젖은 치마 그대로 다시 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찌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소인의 미천한 옷보다 대감마님의 차가 더 중요하기에 차를 먼저 준비했사옵니다. 민 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아의 젖은 치마가 감싸고 있는 다리의 윤곽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약속대로 꿀물과 자릿기를 들고 민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 손님을 치르느라 고단하니 다리를 좀 주물러다오. 설아는 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길이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옮겨가자 대감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로구나. 설아는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줍음과 욕망이 뒤섞여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야.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대감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혔습니다. 설아는 계획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느끼는 강렬한 쾌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설아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천한 계집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안방마님 앞에 불려온 설아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유혹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사실이냐?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몸이 좋지 않을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저 계집의 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설아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늙은 의원이 설아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회임하신 것이 맞사옵니다. 아직 초기이오나 분명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속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그저 연기했을 뿐인데. 안방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묘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귀하다. 안방마님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아이로 받아들여 양반으로 키워주겠다. 허나 만약 딸을 낳는다면 너와 그 아이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물론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으마. 설아는 멍하니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가 바라던 지옥 같은 가난에서의 탈출구가 눈앞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꽃처럼 천한 노비였던 설아의 운명은 그렇게 거대한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는 조선, 얼어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산골 깊숙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지붕 아래 18소녀 설아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얇은 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병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굶주린 어린 동생은 잠결에도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천한 노비의 삶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해질녘 설아는 피땀으로 번 몇 푼의 동전을 쥔 채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지붕이 즐비한 양반들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민 진사 대감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감은 본처와 여러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설아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굶주림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대감 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는 거야. 그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 놀아 속여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는 거다.
설아의 앳된 얼굴 위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우여곡절 끝에 민 진사 댁에 가장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른 새벽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커녕 안채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만 해. 대감 댁의 여종 중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20이 훌쩍 넘은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를 드나드는 옥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옥자라는 여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감마님께 닿을 길이 없어. 설아는 옥자가 힘든 일을 다른 여종에게 미루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옥자의 심부름을 꺼렸지만 설아는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이 워낙 빨라서요. 내가. 웬일이냐?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시중을 드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저 같은 아래 것이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설아는 살갑게 웃으며 옥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테니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설아의 칭찬과 안마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묵묵히 옥자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몰래 챙겨둔 엿을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옥자는 서서히 설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옥자는 대감의 서재에 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더미 앞에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설아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언니, 그 책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거들거라. 대감마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설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묵직한 서책을 품에 안고 사랑채 문턱을 넘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대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먼지를 줍는 척하며 낡은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던 민 대감의 시선이 잠시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담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민 대감은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속마음,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설아는 옥자를 도와 매일 사랑채 청소를 하며 민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설아는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옥자가 배탈이 났다며 거짓을 고하고 혼자 사랑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땀에 흠뻑 젖도록 방을 닦고 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리며 민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웬 아이냐? 이 방은 늘 옥자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설아라 하옵니다. 옥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소인이 대신 방을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땀에 젖은 야은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아라. 그래, 나이가 몇이냐?
올해로 18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꽃다운 나이로구나. 민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자릿기를 드릴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의 가슴이 희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기회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은 마침 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설화는 옥자에게 차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아야지요. 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설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그녀는 일부러 대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순간 차주전자 뚜껑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고 놀란 척 치마를 걷어 올리자 하얀 속바지와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 대감은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 대인 곳은 없느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오나 귀한 차를 엎질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됐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게지. 어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너라. 잠시 후 설화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젖은 치마 그대로 다시 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찌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소인의 미천한 옷보다 대감마님의 차가 더 중요하기에 차를 먼저 준비했사옵니다. 민 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화의 젖은 치마가 감싸고 있는 다리의 윤곽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약속대로 꿀물과 자릿기를 들고 민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 손님을 치르느라 고단하니 다리를 좀 주물러다오. 설화는 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길이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옮겨가자 대감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로구나. 설화는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줍음과 욕망이 뒤섞여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대감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혔습니다. 설화는 계획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느끼는 강렬한 쾌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설화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천한 계집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안방마님 앞에 불려온 설화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유혹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사실이냐?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몸이 좋지 않을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저 계집의 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설화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늙은 의원이 설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이 여인은 회임하신 것이 맞사옵니다. 아직 초기이오나 분명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속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그저 연기했을 뿐인데. 안방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묘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귀하다. 안방마님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아이로 받아들여 양반으로 키워주겠다. 허나 만약 딸을 낳는다면 너와 그 아이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물론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으마. 설아는 멍하니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가 바라던 지옥 같은 가난에서의 탈출구가 눈앞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꽃처럼 천한 노비였던 설아의 운명은 그렇게 거대한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는 조선, 얼어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산골 깊숙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지붕 아래 18소녀 설아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얇은 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병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굶주린 어린 동생은 잠결에도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천한 노비의 삶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해질녘 설아는 피땀으로 번 몇 푼의 동전을 쥔 채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지붕이 즐비한 양반들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민 진사 대감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감은 본처와 여러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설아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굶주림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대감 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는 거야. 그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 놀아 속여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는 거다. 설아의 앳된 얼굴 위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우여곡절 끝에 민 진사 댁의 가장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른 새벽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커녕 안채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만 해. 대감 댁의 여종 중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20이 훌쩍 넘은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를 드나드는 옥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옥자라는 여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감마님께 닿을 길이 없어. 설아는 옥자가 힘든 일을 다른 여종에게 미루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옥자의 심부름을 꺼렸지만 설아는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이 워낙 빨라서요. 내가. 웬일이냐?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시중을 드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저 같은 아래 것이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설아는 살갑게 웃으며 옥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테니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설화의 칭찬과 안마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는 묵묵히 옥자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몰래 챙겨둔 엿을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옥자는 서서히 설화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옥자는 대감의 서재에 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더미 앞에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설화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언니, 그 책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거들거라. 대감마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설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묵직한 서책을 품에 안고 사랑채 문턱을 넘는 순간 설화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대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먼지를 줍는 척하며 낡은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던 민 대감의 시선이 잠시 설화에게 머물렀습니다. 설화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담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민 대감은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설화는 확신했습니다. 속마음,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설화는 옥자를 도와 매일 사랑채 청소를 하며 민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설화는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옥자가 배탈이 났다며 거짓을 고하고 혼자 사랑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땀에 흠뻑 젖도록 방을 닦고 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리며 민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웬 아이냐? 이 방은 늘 옥자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설화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설화라 하옵니다. 옥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소인이 대신 방을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땀에 젖은 얇은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아라. 그래, 나이가 몇이냐? 올해로 18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꽃다운 나이로구나. 민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자릿기를 드릴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의 가슴이 희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기회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은 마침 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설화는 옥자에게 차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아야지요. 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설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그녀는 일부러 대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순간 찻주전자 뚜껑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고 놀란 척 치마를 걷어 올리자 하얀 속바지와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 대감은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 대인 곳은 없느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오나 귀한 차를 엎질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됐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게지. 어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너라. 잠시 후 설화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젖은 치마 그대로 다시 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찌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소인의 미천한 옷보다 대감마님의 차가 더 중요하기에 차를 먼저 준비했사옵니다. 민 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화의 젖은 치마가 감싸고 있는 다리의 윤곽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약속대로 꿀물과 자릿기를 들고 민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 손님을 치르느라 고단하니 다리를 좀 주물러다오. 설화는 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길이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옮겨가자 대감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로구나. 설화는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줍음과 욕망이 뒤섞여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대감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혔습니다. 설화는 계획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느끼는 강렬한 쾌감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설화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천한 계집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안방마님 앞에 불려온 설화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유혹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사실이냐?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몸이 좋지 않을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저 계집의 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설화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늙은 의원이 설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니, 이 여인은 회임하신 것이 맞사옵니다. 아직 초기이오나 분명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속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그저 연기했을 뿐인데. 안방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묘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귀하다. 안방마님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아이로 받아들여 양반으로 키워주겠다. 허나 만약 딸을 낳는다면 너와 그 아이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물론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으마. 설화는 멍하니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가 바라던 지옥 같은 가난에서의 탈출구가 눈앞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꽃처럼 천한 노비였던 설화의 운명은 그렇게 거대한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는 조선, 얼어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산골 깊숙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지붕 아래 18소녀 설화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얇은 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병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굶주린 어린 동생은 잠결에도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천한 노비의 삶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해질녘 설아는 피땀으로 번 몇 푼의 동전을 쥔 채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지붕이 즐비한 양반들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민 진사 대감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감은 본처와 여러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설아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굶주림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대감 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는 거야. 그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 놀아 속여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는 거다. 설아의 앳된 얼굴 위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우여곡절 끝에 민 진사 댁의 가장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른 새벽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커녕 안채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만 해. 대감 댁의 여종 중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20이 훌쩍 넘은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를 드나드는 옥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옥자라는 여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감마님께 닿을 길이 없어. 설아는 옥자가 힘든 일을 다른 여종에게 미루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옥자의 심부름을 꺼렸지만 설아는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이 워낙 빨라서요. 내가. 웬일이냐?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시중을 드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저 같은 아래 것이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설아는 살갑게 웃으며 옥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테니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설아의 칭찬과 안마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묵묵히 옥자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몰래 챙겨둔 엿을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옥자는 서서히 설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옥자는 대감의 서재에 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더미 앞에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설아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언니, 그 책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거들거라. 대감마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설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묵직한 서책을 품에 안고 사랑채 문턱을 넘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대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먼지를 줍는 척하며 낡은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던 민 대감의 시선이 잠시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담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민 대감은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속마음,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설아는 옥자를 도와 매일 사랑채 청소를 하며 민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설아는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옥자가 배탈이 났다며 거짓을 고하고 혼자 사랑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땀에 흠뻑 젖도록 방을 닦고 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리며 민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웬 아이냐? 이 방은 늘 옥자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설아라 하옵니다. 옥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소인이 대신 방을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땀에 젖은 얇은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아라. 그래, 나이가 몇이냐? 올해로 18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꽃다운 나이로구나. 민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자릿기를 드릴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아의 가슴이 희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기회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은 마침 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옥자에게 차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아야지요. 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설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올렸사옵니다. 그녀는 일부러 대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순간 찻주전자 뚜껑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고 놀란 척 치마를 걷어 올리자 하얀 속바지와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 대감은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찮으냐? 대인 곳은 없느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오나 귀한 차를 엎질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됐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게지. 어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너라. 잠시 후 설아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젖은 치마 그대로 다시 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찌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소인의 미천한 옷보다 대감마님의 차가 더 중요하기에 차를 먼저 준비했사옵니다. 민 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아의 젖은 치마가 감싸고 있는 다리의 윤곽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약속대로 꿀물과 자릿기를 들고 민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늘 손님을 치르느라 고단하니 다리를 좀 주물러다오. 설아는 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길이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옮겨가자 대감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로구나. 설아는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줍음과 욕망이 뒤섞여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품에 안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대감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혔습니다. 설아는 계획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느끼는 강렬한 쾌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설아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안방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천한 계집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안방마님 앞에 불려온 설화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유혹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사실이냐?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몸이 좋지 않을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의원을 불러오너라. 저 계집의 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설화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늙은 의원이 설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맥을 짚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회임하신 것이 맞사옵니다. 아직 초기이오나 분명 패기가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속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그저 연기했을 뿐인데. 안방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묘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귀하다. 안방마님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아이로 받아들여 양반으로 키워주겠다. 허나 만약 딸을 낳는다면 너와 그 아이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물론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으마. 설화는 멍하니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녀가 바라던 지옥 같은 가난에서의 탈출구가 눈앞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꽃처럼 천한 노비였던 설화의 운명은 그렇게 거대한 파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때는 조선, 얼어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양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산골 깊숙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지붕 아래 18소녀 설화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얇은 옷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병든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고 굶주린 어린 동생은 잠결에도 칭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천한 노비의 삶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그날 해질녘 설화는 피땀으로 번 몇 푼의 동전을 쥔 채 저작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지붕이 즐비한 양반들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민 진사 대감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감은 본처와 여러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 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설화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굶주림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빛 속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대감 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는 거야. 그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놀아 속여서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는 거다. 설화의 앳된 얼굴 위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설화는 우여곡절 끝에 민 진사 댁의 가장 허드레시를 하는 여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이른 새벽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감이 머무는 사랑채는커녕 안채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떻게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만 해. 대감 댁의 여종 중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20이 훌쩍 넘은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다른 여종들 사이에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를 드나드는 옥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옥자라는 여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감마님께 닿을 길이 없어. 설아는 옥자가 힘든 일을 다른 여종에게 미루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 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옥자의 심부름을 꺼렸지만 설아는 일부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이 워낙 빨라서요. 내가. 웬일이냐?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옵니다.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시중을 드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저 같은 아래 것이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설아는 살갑게 웃으며 옥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테니 이런 굳은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설아의 칭찬과 안마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묵묵히 옥자의 일을 거들었고 때로는 몰래 챙겨둔 엿을 건네며 환심을 샀습니다. 옥자는 서서히 설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옥자는 대감의 서재에 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더미 앞에서 그녀가 한숨을 쉬자 설아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언니, 그 책은 제가 옮겨드릴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좀 거들거라. 대감마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설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묵직한 서책을 품에 안고 사랑채 문턱을 넘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민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대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먼지를 줍는 척하며 낡은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하얀 발목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책을 보던 민 대감의 시선이 잠시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설아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대담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헛기침. 민 대감은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속마음,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설아는 옥자를 도와 매일 사랑채 청소를 하며 민 대감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설아는 더 과감한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옥자가 배탈이 났다며 거짓을 고하고 혼자 사랑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땀에 흠뻑 젖도록 방을 닦고 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리며 민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웬 아이냐? 이 방은 늘 옥자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설아라 하옵니다. 옥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소인이 대신 방을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땀에 젖은 얇은 저고리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설아라. 그래, 나이가 몇이냐? 올해로 18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꽃다운 나이로구나. 민 대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했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 자릿기를 드릴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아의 가슴이 희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기회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날은 마침 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옥자에게 차 준비를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아야지요. 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 설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